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20강 봅니다. 자, 04번, 여러분, 토지에 대한 과세 있죠? 우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내용을 받고, 이제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내용입니다. 토지 개념을 보시면 토지의요. 토지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것은 여러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재산세에서 토지 그러면요,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말했죠? 그래서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분 재산세란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구분, 자, 과세 이렇게 되는데,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밑줄이고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아래줄, 자, 종합합산 대상과 종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별도 합산 대상, 별도의 동그라미요. 구분하여 과세한다 밑줄 쫙.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종부세 대상은 제가 애초에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요. 재산세와 비교했을 때 과세 범위가 다른데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 대상과 자,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자, 뭘 집어넣었어요? 제가 분리대상 토지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면 여러분, 자,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범위 나왔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거기 토지 구분 범위 그 표가 있죠? 그 표 아래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분리대상 토지인 농지, 임야, 공장 용지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는데 밑줄 쫙 꺼놓고요. 요것만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앞서서 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여러분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등등. 또 그 다음에 고율불상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 다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 대해서 토지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토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자 26회 시험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6회 시험 같은 때는 자 차고지가 지문에 저 보기에 있었어요. 차고지, 운수에서의 차고지는 자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죠. 자동차 운전교육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또 건설기계 주기장, 옥외 작업정용 토지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런 업종들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가서 별도 합산하는 과세 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구별해서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는 재산세 토지용을 구분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는요, 그 두 번째 줄입니다. 공시가격 합판금액 밑줄이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밑줄이고요. 그래서 나대지 잡종지 등등,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자, 요거 5억 초과하는 토지고요. 5억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넘기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주택분에서의 그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탕색 박스를 바로 보시면 돼요. 그냥 박스를 바로 보시면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는 그 박스 안의 내용을 보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과세표는 해당 대상 토지 공시가 합판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냐? 5억까지는 납세무자가 아니잖아. 5억 초과해야죠. 그러니까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면 틀리고 반드시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무조건 80%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밑줄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주택분이 토지분이 80%입니다. 종부세 곱한 금액으로 하고요. 양가로 3번 세율 및 세액인데 세율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 양가로 3번 세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세율에다가 양가로 3번 그 세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율 및 세액에서 세율에다가 여러분이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든 토지는 그냥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세한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세 표준에 따른 그 세율 표가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든 토지는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중과세액 공제는 앞에서도 주택분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건데 자 살짝 연필로 밑줄입니다. 볼펜이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여기 밑줄입니다. 그래서 요거요. 자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뺀다는 얘기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 이중과세 세액계산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주택분에서도 그랬었죠. 자 넘어갑니다. 양가로 4번 넘어가서 세부담 상한입니다. 양가로 4번 세부담 상한을 보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자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100분의 100으로 했어요. 제가 100분의 150이요. 그래서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150%입니다. 요거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150%.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그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그 박스 내용, 자세한 내용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공부는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들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보시면 납세무자 봅니다.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 80억 초과, 공시가격 80억 초과에 미칩니다.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단위가 좀 크잖아요. 80억 초과하는 자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를 보면 주택분 같으면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 6억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이요. 박스 안에 보시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여기다 반드시 역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인데 몇 프로냐? 무조건 80%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동그라미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니은번에 80%라고 되어 있죠. 80% 곱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세율 매수액인데 역시 양가로 3번 세율에다가 돼지꼬리 땡겨 놓고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요것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든 종합합산대상 토지든 종부세 3단계 토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에서도 별도나 종합합산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은 그냥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요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별도나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요거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중과세 공제에서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별도 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상 토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줄이고요. 역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거만 아시면 되고 또 역시 이중과세 세액 계산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니까 그냥 있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가로 4번 세부담 상한이요 똑같습니다.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줄 100분의 150 초과할 때 없는 것을 본다. 이거 100분의 150, 150%라는 거.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토지건축물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 주택은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재산세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하면 130.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150%입니다.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에 관한 자세한 얘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여러분 그 05번 넘기셔가지고 부가와 징수 등 자 요걸 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자 과세대상에서 주로 문제가 나왔어. 자 그랬으면 자 이런 것들도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재산세랑 비교하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부가와 징수인데 과세 기준일입니다. 종부세 역시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 있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현재로 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양가로 2번 납세지인데요. 국세니까 납세지는 당연히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까운데 불벌하고 그럴 때 동그라미 1번만 자 아시면 돼요. 밑줄이요.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인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소득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그 개인을 나눠요. 그랬을 때 자 거주자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울 거고요. 하여튼 거주자인 경우를 시험에서 주로 물어봐요. 개인이 거주할 때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냐? 그러면 거의 밑줄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는 거 밑줄이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요. 종부세 납세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일 때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땡입니다. 아니고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자,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자, 요걸 밑줄 그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징수 및 납부장소인데 양가로 1번 부가징수.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하죠. 고리소를 통해서 징수세입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자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밑줄입니다. 당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랐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7월 30일. 자,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 다음에 또 주택부는 징수할 세액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냐? 납기가 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시험에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니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고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품과 세액을 기재하여 여기 비추려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비추려. 그래서 거기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재산세도 그랬어요. 거기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지 미리 준비하죠. 납기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양거리 2번 선택적 신고납세요.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자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자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휴통해버리고 그럴 때 자 역시 또 미시줍니다.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당연도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관할 세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거 미줄이요. 이 경우 또 미줄입니다. 관할 세무사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과세권자의 결정, 세금 계산했던 고의소는 내가 휴통해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납부 장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정과 경정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해서 과세권자가 고칠 때 경정한다고 하고 또 고치는 게 재경정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납기 재산세와 다르다는 거. 재산세와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달라요. 시험에서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무조건 언제든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4번 납세무 편의제도와 부가세에서 자 먼저 종부세도 물납과 분할 납부가 다 허용됩니다. 물납을 보시면 물납 요건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밑줄입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재산세도 물납은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죠. 적어도 1천만 원 초과해야지 뭐 부동산을 물납한다고 할 수 있지 뭐 몇백만 원 갖고 몇십만 원 갖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 하나에 물납하러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를 제가 수정을 미리 이 개정 내용을 미리 수정을 못했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종부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하나에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자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자면 종부세 물납재산은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정이 되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고치냐면요. 자 어떻게 그 부분을 고치냐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 하나에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쳐놓냐면 종부세 물납재산은 국내에 자 소지하는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합니다.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종전까지는 종부세 대상인 토지, 주택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었어요. 건축물로 물납할 수 없었는데 물납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로도 물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하나한다 그러면 틀려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물납하는데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안 되고 당연히 재산세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거 안 되고요. 근데 종부세는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합니다. 그러니까 자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이니까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하나한다 그러면 틀리고 국내니까 국외 부동산 안 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한다.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물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고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종부세 대상인 여기부터 지워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에 여기를 지워요. 아니고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물납을 이렇게 바꾸고 또 허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기억번 요건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 거의 기억번이고 니은번 종부세 대상인 자 국내 소지하는 토지 및 주택에 하나다 지우고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하나요. 여기를 니은번이고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디귿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물납의 신청 및 허가입니다. 기억번에 물납을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물납 허가 신청서를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이런
저 신청 절차 같은 거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 자세한 절차적인 것이 종부세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물납 절차는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세한 물납 절차를 물어볼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물납 요건 딱 요것만 하면 돼요. 종부세 물납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어떤 것으로 물납하느냐? 국내 소재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고 자,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딱 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절차적인 것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보니까 양가로 2번 분할 납부 나옵니다. 분할 납부의 요건입니다. 자 납부할세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빗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도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0만 원 넘게 우리 집은 재산세 내고 있는 분 윙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할 때 이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일부를 여기 동그라미 니은번이고 전반이고 일부를 또 납부기한이 경과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이거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하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종부세는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고 그랬죠. 주택분인 토지분이든. 그러면 종부세는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하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분할 납부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 그래서 자 종부세는 토지분인 주택분인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 납부기한 15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분납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연도, 자, 그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이 분납기한이다.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그 발렌타인데이 같은 거, 특히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생전 가족들한테 초콜릿 같은 거 안 줬던 사람들도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같은 거 주면서 엄마가 저 남편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애들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초콜릿 주면서 엄마가 공부하니까 내가 공부하니까 뭐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하면서 발렌타인데이 때 꼭 초콜릿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그 분납 그래서 요건 요거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재산세는 분납 기한이 납부기한 45일이고 분납 기준 금액은 동일한데 둘 다 500만 원 초과로. 근데 분납 기한이 다르죠. 재산세는 40일, 종부세는 2개월.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을 보시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일 때, 자 이럴 때 그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재산세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봅니다. 만약에 종부세 여기 보세요.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 즉 800만 원일 때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자, 원래 납기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래 납기내에는 자, 최소한 5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500만 원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자, 분납 기간 내 자, 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이런 얘기입니다. 300만 원.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9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400만 원이지. 왜냐면 자,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역시 똑같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1천만 원 이하일 때 납기 내에는 원래 납부기한 내는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항상 자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한 500만 원 원래 납기 내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이걸 항상 떠올리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똑같아요. 납기 내에는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신청 보시면 납세 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할 납부하려는 때는 종부세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이고 부가세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자 근데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자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자 부가세는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특세로 부과한다. 밑줄이고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요.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자, 재산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부과됩니다. 이 재산세액에서 도시적분세액은 제외한 금액이고요.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종농이니까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로 부과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해서 외우시고요. 시험에서는 뒤바꿔서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땡입니다. 종부세, 부가세, 종지가 아니라 종농이고, 재산세, 재진이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를 다 봤습니다. 자, 종부세를 다 봤고, 그 보칙 내용 같은 이런 것들은 뭐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보칙 내용은 그냥 참고고, 자, 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부세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여야 되냐면, 그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가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를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 맨 뒤쪽에 보면, 공 3장, 우리 3장, 자, 제3편 국세에서 공 3장 기타 국세가 있습니다. 그럼 기타 국세를 찾아보세요. 그럼 기타 국세 맨 뒤쪽에 있습니다. 기타 국세가 나와요. 그럼 기타 국세에서 소득세, 자, 01번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찾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타 국세 찾으셨습니까? 여기 찾으시면은, 자, 거기 기타 국세에서 기타 국세 찾으시면 소득세 개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우리 규정된 이 소득의 한 종류고, 자, 그래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타 국세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 맨 뒤쪽에 보면 기타 국세가 나옵니다. 자, 제3장 기타 국세 찾으셨으면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그 교재를 잠깐 봐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여러분 보시니까 기타 국세에서 소득세 개요가 나옵니다. 소득세 의의요. 자,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무자로 하고, 그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고,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입니다. 자,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기 읽어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다른 거 없고, 소득세는 자연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거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때 법인세 부과됩니다. 양걸 2번 소득세 특징을 보는데, 소득 원천설에 따른 과세 어쩌고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쓸데없는 거고, 동그라미 니은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소득 원천설에 따른 과세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열거주의 과세죠.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을,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8가지로 분류하는 어쩌고 저쩌고.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소득의 종류가 8가지가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 8가지 소득을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봅니다. 보시면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소득세법의 소득의 종류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외울 것은 아니고 한번 보세요. 우리 소득세법에는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여기 6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있고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퇴직소득세고,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부동산 등을 사업성 없이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양도라고 써놨네. 양도소득이라고 하고요. 자, 양도소득에 대한 우리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8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또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또 그 다음에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 종합소득의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요,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시험 관계없어요.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 부동산 관련한 소득세 내용만 시험 범위로 하는데요. 자,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 범위인데, 그 중에서도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만 시험 범위로 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벌어지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연예인들의 소득 같은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만 시험 범위로 하는데,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하죠. 임대업을 통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부동산을, 자,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2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26회 시험 때는 안 나왔지만 계속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옛날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그 의의를 의의를 이렇게 묻는 문제가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시험이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자세한 내용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다만 대비를 반드시 또 해 두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부동산 우리 저 관련 사업소득이요. 요거 자, 요거는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요. 양도소득 있잖아요.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자, 시험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자,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보면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양도소득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누가?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자,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사업성 여부로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사업성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 기준은 자, 어떤 것으로 구별하느냐? 사업성 여부로 구별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럴 때 거기 교재 또 이어서 보시니까 자, 양가로 2번 소득세 특징에서 자, 동그라미 2번 종합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소득세 과세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소득세 과세 방식은 우리 교재 보다시피 기역번 종합과세, 니은번 분류과세, 디귿번 분리과세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 방식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지금 소득세 과세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소득세 과세 방식. 그랬을 때 자,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종합과세 방식하고요. 종합과세 방식과 자, 그 다음에 분류과세 방식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종합과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 있죠. 예,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얘네들 자 1년을 단위로 했어요. 1년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하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이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이것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걸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종합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종합과세 방식은 소득을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얘네들은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여러분 제가 사업소득입니다.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인데 근데 제가 각 회사들로부터 제가 여러 회사에 걸쳐 있는데 이 회사들로부터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인세가 나옵니다. 인세가 나와요. 옛날에는 인세가 제 생계에 도움이 됐었는데 요즘은 하도 공짜기가 많아가지고 인세에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세가 좀 생계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인세 같은 것은 기타 소득이 발생합니다.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홈택스로 이제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로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요. 환급을 이제 주로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소득 저한테 지급하는 곳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고서 그 다음에 소득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저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곳 세금을 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천징수 방식이라고 했죠. 그런 것을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 자, 그래서 원천징수로 제가 세금을 많이 냈어요. 이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나중에 제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용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환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급받은 거 갖고서 자동차 보험료도 내고 그때 여름쯤에 이제 제가 휴가비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환급을 많이 받는데요. 왜 환급을 받냐고요? 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어디 강의하러 가는 곳에 제가 여러분 강의하러 갈 때 걸어서 갑니까? 당연히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뭐 차량 유지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기름값 들어가죠. 톨게이트비 들어가죠. 보험료 들어가죠. 고장나면 고쳐야죠. 또 그다음에 제가 또 의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가 괜찮은 와이셔츠나 뭐 넥타이나 또 나비 넥타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이거 제가 하나 그냥 무조건 그냥 충동 구매를 막 자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입고 버리고 그러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상비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막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그 누구한테 밥 사는 걸 밥을 제가 잘 사는데 제가 뭐 그 수강생들한테든 아니면 회사 관계자들이든 누구한테 밥을 사잖아요. 접대비 들어가잖아요. 접대비.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면 하여튼 환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 자, 이렇게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종합과세 방식이고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분류과세 방식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봅니다. 분류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분류과세 방식은 자,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 방식은 이거예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별도로 자,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게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요? 분류과세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분류과세 방식만 잘 알면 돼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니지. 양도소득만 따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포함하여 과세한다. 이러면 틀려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과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지. 합산하여 포함하여 이러면 틀립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분리과세 방식 같은 것은 따로 요거 이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 중에서 요거 따로 이제 분리하나해서 과세하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을 계속 보시면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개인 단위 과세하고 그래서 소득세는 부부의 경우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기타 특징 기간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신고하려면 신고하다 판다니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한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양가로 3번 그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는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양가로 3번 과세 기간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1년으로. 근데 납세무자가 임의로 소득세 과세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안 돼요. 자, 무조건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납세무자가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또 9월 달에 폐업하든 뭐 이렇게 3월 달에 사업을 개시하든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폐업하든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고요.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연필 같은 거로 볼펜이나 이런 거로 줄그면 이런 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예외에서 기억 번역. 고의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고의자가 주소 고소를 9기로 이전해서 비고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한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납세지 봅니다. 자, 납세지의 그 경우에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있죠? 요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주자, 비거주자는 잘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요것은 다시 좀 이따가 앞으로 가서 볼 얘기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은 앞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부분으로 가서 또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일반적인 납세지 거주할 때는 하여튼 주소지라는 거, 주소 접수 거소지 이런 거 읽어보시고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수혜지, 사업장이 2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수혜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험은 주로 거주자일 때를 잘 아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쓸데없는 얘기들이고요. 소득세 과세 관할 소득세 계산 이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다 중요한 것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 소득이 나옵니다. 기타 소득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 소득세가 자, 우리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 일단은
요 소득세 총설적인 요런 얘기를 잠깐 봤으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양도소득세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해놓고요. 요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요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런 얘기들은 임대업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다음에 우리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그래서 다음에 보기로 하고 어디로 가시냐면 양도소득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래서 앞으로 가셔서 자 우리 국세 제3편에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보시면 자, 제2장입니다. 여러분 제2장을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자, 양도소득세 보는데 양도세를 봅니다. 자, 제 1장 총설 보니까 총설, 01 총설, 그 다음에 양도세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을 공부하느냐. 자, 먼저 양도세를 보고 우리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얘기들 우리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양도세 어떤 걸 공부하느냐, 성격, 특징.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요. 자, 중요합니다. 대상. 독립화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고요. 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면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과 유형 문제 나올 때 또 같이 또 묶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자,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양도세에서 양도가 뭐냐. 그래서 그 개념과 유형에 대한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 독립화 문제로, 26회 시험 같으면, 자, 과세상 문제 한 문제, 양도의 개념과 유형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양도세, 요, 과세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자, 요것도 자, 틈틈이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는 건데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 보유기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에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져요. 보유기간이에요.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대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내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양도시기로 하냐.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또 틈틈이 나오고요. 양도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계산 구조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게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계산 문제도 또 나오고요. 자, 가끔씩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요. 자,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대여섯 문제 나올 때 한 문제가 종합 문제로 이렇게 주요 내용들 골고루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양도세 종합 문제도 독립화 문제도 납세 절차는 중요한 거고요. 비과세 어느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비과세가 한 번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자주 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양도소득세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재 여러분 자 다시 앞으로 왔죠. 그래서 제2장 양도소득세 01 총설 봅니다. 양도소득세 의입니다. 줄 긋지 말고 읽어보시면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그런 소득세를 말하고요. 양도세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양가로 1번, 2번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 줄 긋지 말고요. 양가로 3번 실질과세요. 이건 당연히 윗줄이죠. 그렇지만 당연한 거예요. 양도세 실질과세는 집중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서 응능과세 이런 거 그냥 말뜻만 짐작하면 되는 거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그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유통과세입니다.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인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인세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양도자가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면 그 각각 양도소득 발생한 것을 전부 다 양도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인세입니다. 납세자 인적사항 고려했죠. 동그라미 3번 분류과세 및 줄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류과세 방식 배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5번 사실주의 과세 및 줄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고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은 주택인데 실질적으로는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 양도로 과세하고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성격 특징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인데 과세권자 당연히 국세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되겠고요. 자, 납세지는 당연히 국세일 때는 집값 가운데서 분류하고 양도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 짝이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 양도자 주소지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야. 납세무자 거기 봅니다. 중요한데요. 납세무자, 양도세 납세무자는 요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부터는. 자, 양도세 납세무자는 개인인데, 자, 개인을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제가 뭐 시간을 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하여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의의를 보시면 거주자라는 것은 보세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이 이게 개정이 되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전에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했었어요. 자,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거주자라고 하면 소득세에서 또는 양도세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둔 개인을 말하는 이렇게 바꾸겠지. 아니고 자, 이거 183일 이상 거소둔 자라는 거. 자,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의 범위도 중요한데 거주자다 그러면 무제한 납세무자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근데 비거주자일 때는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돼요. 그래서 제한 납세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주자일 때 납세무의 범위를 보면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그라미 2번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무자 이건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때 납세무자는 거주자여야 되는데 그 거주자가 그냥 거주자가 아니라 계속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거주자만이 자, 한해서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4년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입니다. 소득세에서 국내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계속해서 4년 주소고소에 두는 거주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몇 년 이상? 자, 5년 이상 주소고소에 두는 거주자만이 납세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그래서 예전에 다음 중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는 자는 그래가지고 1번 1년 이상 주소인자, 2번 2년 이상 거소인자, 3번 양도연재 계속해서 3년 주소 거소인자, 4번 양도연재 계속해서 4번 양도연재 계속해서 4년 거소둔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답 몇 번입니까? 당연히 5번이겠죠. 양도연재 계속해서 5년 주소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계속해서 양도연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소둔 자니 납세무가 있습니다. 이거 3년으로 바꿔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자는 국내 소지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수 싸이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 한민족 수많은 한국을 빛낸 수많은 위인들이 노래 흘려가지고 100명의 위인들이 쭉 노래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100명 위인들의 세계적인 지명도와 싸이 한 사람의 지명도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전 세계 이름이 알려졌어요? 싸이요. 여러분 전 세계 우리 한민족 한국인들 가운데 싸이만큼 전 세계 이름을 알린 사람은 없잖아요.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싸이가. 그 싸이가 자, 싸이가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싸이는 거주자지. 왜냐? 본명 박재상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 두고 있잖아요.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싸이는 그러니까 싸이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세 납세무가 있고요. 또 해외에서 부동산 팔았을 때도 역시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팟가수 마돈나 있죠? 팟가수 마돈나는 거주자예요, 비거주예요? 마돈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팟가수 마돈나는 아니 그 20대들은 모를 수도 있지. 하여튼 팟가수 마돈나는 여러분 자 옛날에 날렸었는데 팟가수 마돈나는 비거주자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 이상의 거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자입니다. 그럼 마돈나가 여러분 우리나라 잠실에 서울 잠실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세금은 내고 해야지. 그래서 국내 소재하는 자산 양도소득세에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근데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비거주자는 국외 소재자산 양도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시험에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OX요.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비거주자 납세무가 있다 없다? 비거주자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 자 없습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무 있고요. 납세지를 보시면 여러분요 거주할 때는 당연히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가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거주할 때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 납세무자에 관한 요 표 있죠? 의의 자 국내 주소가 있거나 거주하라는 것은 183일 이상 거소준자라는 거. 이거 1년 이상 아니라는 거. 납세무의 범위, 양도련지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 아니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거주준자라는 거. 3년 아니라는 거. 납세지까지 반드시 별표시해 놓고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납세무의 범위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표 보니까 국내에 그러니까 거주할 때는 국내산 양도세는 거주자 납세무가 있고 비거주자도 납세무가 있는데 자 근데 비거주에 거기 표가 잘못되어 있네요. 도세 또는 특별시 광역시세란 말이 왜 들어가 있어? 아이고 자 거기 고마를 지우고 여기 고마를 지우고 비거주할 때는 당연히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 양도시에 비거주자는 납세무가 있습니다. 납세무 있음으로 여러분이 고쳐놓으시고요. 납세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거주할 때 자, 국내에 5년 이상 소고소 있는 자만이 납세무 있다는 거, 5년 미만 소고소 있는 자는 납세무 없다는 거, 비거주자는 당연히 국외에서는 납세무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양도세 과세 대상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쉬겠습니다.